작년에 혹시 에어드롭으로 코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테이킹 걸어두고 보상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 코인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되는 게 맞는 걸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세요. 심지어 국세청도 아직까지 못했는데 2027년부터 코인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아직까지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확실하게 정해졌고 또 뭐가 아직까지 안 정해졌는지 딱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정리해드려 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인으로 돈 버는 방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건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코인을 맡겨두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도 있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랜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공짜로 코인이 들어오는 에어드롭도 있고요. 이름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 정해진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 시점입니다. 이 코인 세금 같은 경우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 전까지는 코인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 떼느냐? 세율이 22%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넘긴 부분에만 세금이 붙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고 팔아서 번 돈 따로 250만 원, 스테이킹으로 번 돈 따로 250만 원 이렇게 각각 빼주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코인으로 번 돈을 전부 다 합칩니다. 그리고 그 합친 금액에서 250만 원을 딱 한번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2027년 이때 코인으로 1년 동안 1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은 750만 원이 남죠. 그리고 이 750만 원에 22%를 곱하면은 세금은 약 16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번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에 번 건요. 2028년 5월 달에 처음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랜 시간 투자하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2027년 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들은요. 이 세금 계산할 때 조금 특별하게 봐줍니다. 내가 실제로 매수한 가격이 있을 거죠.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 그날의 코인 가격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비싼 쪽을 산 가격으로 쳐준다는 건데 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옛날에 아주 싸게 샀는데 2026년 말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싼 가격으로 산 걸로 쳐주니까 세금을 매길 만한 차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이고 정말 깔끔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진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그냥 사고 파는 것만 할까요? 아닙니다. 스테이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코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맡겨두고 그 대가로 보상 코인을 받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 받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만 놓고 보면은 이 스테이킹 보상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로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보상을 받는 그 순간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내가 그 코인을 팔지도 않았는데 그냥 받기만 했을 뿐인데 받는 순간에 세금이 매겨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국세청이 외부에 맡긴 연구 보고서의 제안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법도 아니고 확정된 규칙도 아니에요. 랜딩도 비슷합니다. 랜딩 같은 경우는 내 코인을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처럼 받는 건데요. 이것도 같은 보고서가 빌려준 대가로서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2%가 붙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어드랍은 어떨까요?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특정 날짜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공짜로 새 코인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안개 속이에요. 어떤 보고서는 에어드랍은 받을 때 세금 매길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었고, 근데 또 다른 보고서는 정반대였어요. 공짜로 받으니까 증여세를 매기자라고 본 겁니다.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누가 나한테 돈이나 재산을 그냥 줬을 때 여기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다만 받을 때 세금을 안 매긴다고 해도 나중에 그 코인을 팔아가지고 이득이 나면은 그때는 세금이 붙을 수가 있다는 사실. 하드포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포크는 기존 코인이 둘로 쪼개지면서 새로운 코인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정해졌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거를 언제 정해주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같은 것들 법에 딱 적혀있지가 않죠. 대신에 정부가 국세청한테 이렇게 넘겼습니다. 세부 기준은 너희가 정해라. 그 기준을 고시라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고시는 쉽게 말씀드려서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세부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요, 이 국세청 같은 경우는 이 고시를 올해 안에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지금 나온 자료들 살펴보면은 스테이킹과 랜딩 보상은 결국에 빌려준 대가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받는 시점부터 22% 세금이 붙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국세청이 맡긴 보고서가 이미 스테이킹과 랜딩을 빌려준 대가로 콕 집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법에 일일이 안 적혀 있어도 폭넓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죠. 이미 국세청한테 그 권한을 넘겨놨어요. 이 네 가지가 전부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것만 챙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2027년부터 시작되고 1년에 250만 원 넘으면 22% 세금. 옛날부터 들고 있던 코인은 가격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건 확실하니까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안 정해진 건가요? 이 기록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으로 보상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 받은 수량, 그리고 그날의 가격, 이걸 캡처해서 모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기준이 나왔을 때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금액이 크신 분이라면 이 세무사 상담까지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코인 세금은 2027년부터 시작이고 1년에 250만 원 넘게 벌면 22%가 붙습니다. 근데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처럼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는 거는 아직까지 기준이 안 나왔고요. 안 팔았는데도 받는 순간에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제한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상받은 날짜랑 가격만 잘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만약에 내가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거래소, 내 개인 지갑에서 거래를 하면요, 그거는 국세청이 전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시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 자체가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 누구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측은 못하더라도 대응은 가능한 상황들,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타기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비중이 50%, 100% 들어가 버리면 물타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애초에 투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자체가 없으실 겁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알트 단기 타점에 대해서 비중을 중요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목표 타점, 그리고 혹여나라도 상황에 맞추는 물타기 매수들, 그리고 추가 매수 같은 이런 대응들이 필요한 경우 같이 안내를 드리면서 결국에 수익까지 연결시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